XRP의 1분기, 2분기에 대한 보고서 부분을 어떤 분이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분석이 꽤 괜찮았습니다.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모든 기업이 많이 힘든데 XRP의 즉 리플사가 실제로 인원이 많이 줄었냐 부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또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힘드는데 또 어떻게 자금을 잘 또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되겠고요. 또 나쁜 말로 하게 되면 또 냅다 현물 거래소에서 갖다 팔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일단 주요 인물사를 보게 되면은 인터넷적 공동 발명자 고문으로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정책 책임자, 스탠다드 은행의 또 관련 담당자, 그리고 뭐 기타 엑스스프링 관련대에 계신 분이 좀 눈에 들어오셨습니다. OD의 볼륨도 보시게 되면 1분기 대비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90% 증가했고요. ODL 리플의 성금 중소기업 지불의 필요성 증가가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무 지불을 개별적 가치로 강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좋아진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모든 모니터링 툴을 동일한 사례를 제시하는데 이는 리플의 대규모 지불 부분에 있어서 송금하고 중소기업 지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좀 발생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행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리플하면 수요일 행사가 꽃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리플의 이벤트를 보게 되면 뭐 이제 일정은 벌써 나와져 있습니다. 언제 하냐? 10월 14일에서 15일 사이인데 이게 저는 질병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잘 어그로를 끌으면서 성공을 할 것이냐. 이게 저는 매우 궁금해지거든요. 그러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스웰에 있어서 여름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웹 세미나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언택트 형태가 요새 유행이다 보니까 비대면 형태로 뭐 이렇게 화상회의를 좀 하겠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달까지 있고 그게 스웰로 인해서 정점을 좀 찍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인지도가 높아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이 아이디를 또 도입을 하면서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송금과 수치에 대해서 간소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리플렛 회원을 보게 되면 터키, 인도, 브라질, 아랍, 미국, 아르헨티나, 네팔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좀 눈에 들어오는 쪽은 홍콩의 이 G2 거래소 부분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서 또 보게 되면은 앞으로 XRP 가격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인데요. 원래는 볼륨 대비를 고려를 해서 지금 에스크로에 있는 물량의 일정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점차 많이 줄긴 했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매 달마다 판매하는 비중 자체가 그래도 꽤 늘어났다라는 거를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3분기 보고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 왜 그런 좀 예측이 좀 들었던 이유는 대략 10억 개 부분이 풀리게 되면 한 1억 개에서 2억 개는 뭐 시장에서 거의 다 뭐 흡수를 해 간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XRP 아니 리플사가 아직 IPO를 성공하지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를 지원해주는 프로젝트에도 아직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중소기업 회사 대출론 지원금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그런 자금성으로 좀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ODL에 대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원본도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죠.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XRP 국제 송금 시스템 통합 브릿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또 해놨습니다.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라는 내용을 남겨놓긴 했어요. 쓴다라고 명확하게 뭐 하지는 않았고요. 네, 일단 대안책으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 터울에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리플이 먼저 가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좀 분석과 해석을 재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BTC 마켓이 생각보다 볼륨이 많이 적어지고 힘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건 도미넌스와 연결적 관계가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약세를 보여줄 때 잠깐 마켓 이동을 통해 가지고 피신하는 역할로 쓰는 용도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뭐 기존의 법정화폐를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래소들을 또 위함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상징성도 있습니다. 근데 리플이 먼저 가게 되면 실제 비트코인 나머지 코인들에 대한 영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만약에 리플이 올라갈 때 실제 가장 중요한 건 내 코인만 올랐으니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실제 시가총액 대비 그리고 실제 거래량 대비가 얼마만큼 올라갔는지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머지 알트코인 다 빠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형태인 건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오로지 XRP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안 일어나고 그 정상적인 형태로 만약에 덩치가 커진다고 하면 저는 매우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탈중앙화는 계속됐고, 그거에 따라서 리플이 찾는 형태가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걸 해당 이미지 사진으로만 또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두 번째 이미지 출처에 대한 내용만 보셔도 벌써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에스크로에 대한 물량이 점차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뭐 볼 수가 있게 되겠고, 1분기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RP 볼륨에 대해서 생각보다 반짝반짝 늘어났던 부분은 약간의 질병 사태로 인해서 폭락이 나오면 XRP에 대한 그런 인위적인 거래량도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분리하면서 좀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조언은 드리고 싶은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389개 거래소는 1168개 시장과 데이터에 따라 XRP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라는 점,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XRP를 수락하고 있는 회사는 이제 어디가 있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예. 1월에 XRP 수락한 469개 회사에서 6월에는 653개로 증가를 했다. 상당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만큼 업적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그런 기업들, 업적, 그리고 제휴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소송권은 뭐 아마 요게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또 어떻게 또 풀어 나갈 것이냐가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보시게 되면 지난 6개월은 상당히 매우 어려웠고, 전저점을 유일하게 메이저 코인 대비해서 보게 되면 유일하게 메이저 코인 대비해서 전저점을 계속 연마다 갱신을 해버렸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좀 많이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써져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써놨던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 이런 것 같아요. XRP 프로젝트는 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모든 뭐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 장기이긴 하죠. 그렇지만 국가 간에 대한 이해관계 그리고 법적인 측면, 물론 이것도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리플사가 과거에 중앙은행가에 대한 그런 브릿지 역할 매개체로 해가지고 컨셉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일반 법안보다 더 까다로운 형태였기 때문에 이게 원래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ODL 부분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시장이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나올 거라고 하면, 아까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정부가 진짜로 써줘야 되는, 이게 보여주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근데 연방정부에 대한 파월 의장에 대한 최근에 그런 스탠스를 보게 되면 이런 위험성을 파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욕 먹을 게 뻔히 보이거든요. 나중에 빵에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거친 뒤에 아마 상당히 간을 많이 본 뒤에 아마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XRP를 믿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무겁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줘야 된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비트코인 대비보다 거래량이 못해도 50배 이상은 나와 주어야지 이제 시세에 파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뭐 1,000원, 5,000원, 만원 이 정도가 아니죠. 만원 이상을 보실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기다린 보람만큼에 대한 그 정도 효과가 나오려고 하면 국가를 좀 뚫어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차피 그리고 투자는 본인의 그 믿는 만큼 나중에 아웃풋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믿고 싶은 코인에 조금 더 분석을 많이 해보신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나는 진짜 계속 믿고 간다라고 하면 계속 믿고 가셔도 됩니다. 예, 본인 자산 본인이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 자영업을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에 따른 인풋 아웃풋이 다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리플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돼야 뭐 전체 코인 시장도 활발해지고, 뭐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 하나라도 성공이 되면 나머지 코인 회사들에 대한 값어치가 또 다르게 평가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좀 힘들다라는 거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에 대한 리플의 전략적인 방법은 비트코인이 1억을 갈 때쯤, 1억에 가까워질 때쯤에 리플을 좀 대량으로 매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순간 펌핑이 남아도 그렇게 그 자리를 계속 지탱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에스크로가에 있는 물량이 앞으로 계속 빠르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오면 단기간에 좀 재미없고, 이게 다 소화가 나기에는 장투자들한테만 좀 이득이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이 물량이 조금씩 하면 나중에 이게 남아져 있다라는 거에 대한 또 재평가 해석을 또 해볼 수 있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IPO를 했었을 때 여기에 송금만 쓰려고 하는 유저도 있겠지만 투자 성향은 이쪽으로 막 넘어갈 것이다. 예, 그 점은 약간의 진통성이 있을 것이니 그 시기를 넘기고 나서 리플에 관심을 두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러하다라는 점, 꼭 제 생각이 꼭 정답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